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요즘 증시에서 뜨는 업종이나 테마주, 그리고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테마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는 올라! 네, 진행해 볼 텐데요. 이 시간 김은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더 환해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 밝다. 이 밝으신 분들 이 사이에 이 잡초가 잡초요? 잡초가 좀 하나 껴 있는데 자, 이럴 때 뭐 제가 좀 왜 이 그러세요? 질개의 생명력을 좀 갖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화초다, 화초. 화초. 화초인가요? 네, 잡초 아닌 화초. 네, 꽃, 새송이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대표님, 네네. 많은 분들이 알긴 알지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업종, 그러니까 섹터, 테마가 다 비슷해 보이는데 또 엄연하게 다 다른 말들이잖아요. 네, 우리 이거 뭐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섹터가 뭐고 뭐 테마가 뭐고 또 종목은 뭐고. 자, 종목은 나무입니다. 나무. 자, 나무를 종목으로 보고요. 나무까지는 섹터. 그다음에 나무까지에 달려있는 이파리가 테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는 항상 이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색이 좀 다른 이파리도 나고요. 열매, 꽃 같은 것도 좀 나죠. 그렇죠. 네. 꽃도 좀 그려지고. 자, 꽃이 활짝 피면 테마주가 씨를 좀 낸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는 이 한 가지 증시 안에서 이 갈라진 이 줄기가 바로 이 섹터고, 섹터 안에 이 풀을 구성하거나 꽃처럼 활짝 펴 있는 어떤 그런 이 이파리 또는 꽃이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한 비유로 설명해 주셔서 쏙쏙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나무가 종목, 그 나무까지가 섹터, 거기에 나는 이파리, 뭐 열매, 꽃이 바로 이 테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또 정리를 정정해죠. 해주셨습니다. 나무가 종목은 아니고요. 나무가 주식이라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은 뭐냐? 그 안에 열매들이죠. 맞습니다. 자, 열매들. 각각의 나뭇가지에 열려 있는 자, 요런 이 섹터 안에서 이 테마의 이파리를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대롱대롱 열매가 걸린다면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은 이제 종목이죠. 그쵸. 자, 그렇게 좀 비유를 하는데 네. 자, 이게 좀 적절했나요? 적절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2박 3일을 한번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요즘 머리가 좀 나빠서 지금 한 줄 평도 그렇고 좀 너무 어려운 숙제를 좀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엔 또 쉬운 숙제로 함께 찾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섹터, 테마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나 매도에 대한 합리적 또 가정이 가능하잖아요, 대표님. 네네. 그래서 지금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감히 선배님 말씀하시는데 낄까봐 아닙니다. 꽃이 낄까봐 나무에. 아닙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또 매수 매도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내 정보를 해서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뭐 네. 테마주, 섹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이 섹터와 테마 이게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종 안에 같이 있지만 우리가 테마가 좀 다른 게 있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드렸던 어떤 종목이었죠?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그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하츠죠, 하츠. 네, 제가 하츠. 건방지게 있습니다. 하츠는 인테리어 관련주에도 편입이 되지만 네. 이게 미세먼지 관련주랑도 좀 편입이 되는 게 좀 다소 의아하죠. 네. 자, 테마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종목에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 반도체 섹터에도 있고 2차 전지 섹터에도 있지만 이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 테마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은 반도체 칩인데 네.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라는 거죠. 좀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섹터라는 건요, 업종입니다. 내가 실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업종이라고 한다면 테마라는 게 이게 활용돼서 만들어진 전체 어떤 이 테마군.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때로는 어떤 테마에 들어갔지만 때로는 다른 테마에도 좀 엮이는 그런 어떤 혼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의 어떤 실적 요인은 섹터로 구분한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모멘텀 관점에서의 어떤 연결되는 테마는 바로 이 테마에 적용돼서 우리가 단기 모멘텀을 좀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요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짚어드린 겁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시간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공략주까지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김은수 아나운님께서 저희를 위해 알아볼 섹터나 테마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네, 오늘 올라올라 첫 코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걸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좀 어머. 네. 여러분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조선주는 뭐 지금 뭐 가장 시장에 가장 핫한 핫하죠. 그쵸. 트렌드 네. 종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뭐 STX 중공업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연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조선주 하면은 조선, 배를 만드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조선주는 배를 설계해서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조선주라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해운이나 뭐 해양 자원 이런 사업, 또 군수 물자 조달 등을 위해서 또 배를 조선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조 가공하는 일을 이제 제조업을 조선주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선박 수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분 맞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해봤죠. 네. 이게 배가 만들어지는 게 20년 주기로 이게 발주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00년도였죠. 2000년도 네. 초반에 지금 2000년도에 막대한 우리가 조선업황의 호전을 좀 보았던. 그렇죠. 이게 뭐 월봉상, 주봉상의 차트를 봐도 그때 당시가 어떤 조선업의 오. 최고의 네. 맞습니다. 이 실적 호황기였는데 이후에 맞아요. 거의 10년간의 장기 침체기가 좀 있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기로 따지면 지금 발주 시기가 좀 도래되면서 맞아요. 좀 시설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지난달 27일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 업체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네. 올해 1월에서 4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총 1,385만 CGT가 발주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약 48%, 절반 가까이인 647만의 CGT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적인데요. 정말요. 특히 뭐 올해 1월, 4월 조선 빅3인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선박 수주가 급증을 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수주 금액이 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나 무려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7배요. 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죠. 또 올 하반기에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LNG 수주에도 좀 많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최근 조선업계가 수주 랠리에 힘입어서 네. 조선주 그리고 네.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까지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연일 상승 주가를 네.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국내 조선업계가 그래서 조선의 봄을 다시 맞이했다라는 네. 뉴스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이 선박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선박 수주가 그쵸, 이제 그쵸. 급증하는 급증하고 거를 있다고. 이제 뭐 자료도 네네네. 찾아보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한때는 좀 이 한국 조선사 좀 경쟁력이 뭐 중국 조선사에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굉장히 이제 품질이 우수해요. 우수하고. 근데 다만 한때 좀 밀리던 때가 있었죠. 2010년 이후에 좀 이제 조선업이 많은 침체가 좀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쇠퇴기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죠. 인해 가지고 맞습니다. 워낙 이제 기술 우위에서는 중국이 우선 순위를 좀 점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조선이 한때 살짝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 내수에서 좀 대거 성장을 하면서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업의 좀 잦은 납품 지연, 네. 또 제업 불능으로 인해서 좀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면서 그쵸. 네,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좀 LNG 추진선 또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이 좀 기술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 조선업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중국의 저가 공세 이면이 드러남으로써 또 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한국의 이런 조선업의 제조 역량을 다시금 알리는 또 기회도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나운서님, 네. 제가 알기론 그 중국이 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이런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특히 뭐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어느 기구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오. 네, 그래서 알려주세요. 저도 네, 잘 저도 좀 모르겠어요. 찾아봤더니 네. 이 IMO가 항로교통규칙 항만시설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구에서 이제 앞으로 2030년에는 뭐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을 40%로 감량을 목표로 삼고 있고 2050년에는 50%까지 감축을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배 선박이 뭐 해외 유럽이든 출항할 수가 없는 맞죠,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정말 기술이 굉장히 이제 어, 우수성을 입증을 그쵸. 시켜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좀 이런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조선사의 좀 수주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이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또 그 주범이 사실 철강 업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 반사 이익으로 이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이렇게 상승 랠리를 또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일각에서는 이런 친환경 바람을 맞고 또 이 바람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선 조선업을 두고 그래서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다라는 뉴스도 있죠. 네. 네, 게다가 초호황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국내 조선사들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기회라는 게 확실한 걸까요? 거의 뭐 99% 확실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지금 뭐 99% 와, 신- 확신이네요. 네. 네, 10년 이상의 어떤 조정기 이후에 네. 지금 뭐 최대 실적 수준인데 네. 저는 앞으로도 이게 좀 과시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중국산 저가 수준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프랑스에서 이제 선주가 어떤 발주 이후에 이게 한 7년 만에 납품이 됐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도선이라고 해서 이게 배를 첫 띄우는 이 과정에서 바로 침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액만 네. 뭐 4조냐 6조냐 그런 뉴스도 제가 과거에 좀 본 이력이 있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 기술은 좀 독보적이지 않나. 이에 따른 수준은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네, 저도 가격이 거기에는 다가 좀- 아니고.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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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장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조선주 오늘 다뤄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이 조선주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 있는지도 저희가 쭉 살펴봤고 네. 사실 저희가 이 코너의 묘미입니다. 변영인 대표님만의 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 저희한테만 살짝 공개해 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알겠어요. 전원주 빅3인데 사실 네. 공략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제가 세 가지 빅3에 대해서 좀 잠깐 약식 분석 좀 네, 해봤습니다. 빅3 지금 한국조선해양, 과거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맞습니다.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 변경을 했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자, 한국조선해양이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아, 최근 현대중공업. 실적이 매출 14조 9천억, 전기 대비 와. 1.8% 감소됐고 네. 영업이익은 744억, 와. 전기 대비 74.4% 감소됐고 올해 당기순이익도 8,352억이 손실되면서 적자 전환한 이 안 좋은 실적 갖고 있죠.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7조 15.9% 감소.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1,534억 영업 손실이죠. 1,534억 실현해서 마이너스 47.6%. 그다음에 맞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66억을 내면서 이 회사는 흑자 전환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역시 매출 6조 8천억, 전기 대비 6.7% 감소, 영업이익 1,054억 원의 영업손실 냈고요. 71.0% 감소, 당기 순손실도 1,492억을 내면서 손실 전환했는데 이렇게 빅3 3사 중에서는 실적 요인 개선은 대우조선해양뿐이 없다. 근데 영업이익 개선은 없죠. 그렇죠. 자, 네. 한국조선해양이 74%, 삼성중공업도 70%대 영업손실을 냈는데 네. 이에 반해서 영업이익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좀 적었다. 이 부분인데 그래도 전 대장주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실적 이 수주율이 가장 높은 네. 한국조선해양, 구 현대중공업을 좀 들 텐데 잠깐 일봉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 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추세상에선 지금 작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세 상단을 지금 하고 있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선업의 자
최고가의 영역을 찍었던 50만 원대죠. 네. 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실적이 되면 지금은 거의 뭐 바닥권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주가 영역이 16만 2천 원 오. 지금 있는데 저는 이 수주와 실적이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를 포인트를 좀 보자. 자, 그렇다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영업 손실을 냈지만 올해 실적적인 어떤 변화 요인까지 좀 체크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종목을 한번 포트에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적 관점에서는 지금 일봉상이 좀 약간 네, 신고가 그렇죠.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저는 좀 객관적으로는 네. 반기 실적까지 보면서 영업 손실의 어떤 이익 전환 여부를 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입자들은 네, 아직은 그래도 담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대표님께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또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세 개의 탄탄한 기업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끝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조선업과 또 대표님께서 팁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5월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월화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시장만 열리는 힌트가 없는 조금은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분석 그리고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돈의 맛 채널 고정!